자, 나는 솔로 31기 순자 씨가 결국 폭발했지 않습니까? 나는 경찰서에 간 적이 없다. 출판사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런 기사가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자, 실제로 순자 씨가 여기에 분개함을 느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허위 사실이다. 루머 생성을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 제가 옥순 씨의 사례를 또 말을 하며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법적 대응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판이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법적 대응은 철저한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 응원이 있는 반면 순자 씨와 다르게 옥순 씨 같은 경우는 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라는 비판 논란이 더 큰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순자 씨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순자야, 너 때문에 회사에 4명 그만둔 사건 알지? 거짓말하고 착한 척 하지 마라. 이런 게시물이 여전히 온라인상에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죠. 더불어서 이런 말도 있어요, 댓글에. 8년 동안 보면은 실체를 알 거다. 착하다고 말 못한다. 3일만 같이 지내보면 다 알게 된다. 야, 고소당할 걸 각오하고 소신 발언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 굉장히 단호한 얘기죠. 순자한테 허위 사실 유포한다고 알려야겠다 라고 말을 하자 원 글 작성자가 허위 사실 아니고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이걸 작성한 작성자의 아이디와 실제로 QFRU86이라는 계정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순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지금 순자 씨에 대한 각종 논란 여론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순자 씨뿐만이 아니라 나는 솔로 31기 전원이 또다시 비판 여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 방송이 아니죠.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촌장 엔터테인먼트에 올라온 나는 솔로 31기의 라이브 방송 비하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리액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본인들의 방송 장면을 보고 리액션 하는 장면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여기에 2명이 비었어요. 누가 비었느냐? 바로 순자와 경수. 2사람만이 자리에서 제외가 된 채 나머지 인원들끼리만 모여서 이번 나는 솔로 31기 편을 보면서 리액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촌장 엔터테인먼트에서 올렸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보면은 경수와 순자는 마지막 회 시청 자리에 불참했다. 보이시죠? 마지막 회 시청 자리에 불참했다. 빠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솔로 31기 출연자들이 본방송을 함께하며 비하인드 스토리와 솔직한 심경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특히 영상에서 31기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방을 사수하며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전체 라이브 방송에서 보였었던 순자와 경수 커플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특히 출연자들은 평소와 다르게 한껏 꾸미고 나타난 서로의 비주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특히 정숙의 파격적인 변신에 대해 출연자들은 깜짝 놀랐다거나 전혀 못 알아보겠다라며 감탄을 연발했고 마치 아름다운 발레리나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31기 마지막 회 본방송을 멤버들이 함께 시청을 했고 그것을 라이브 방송하기 이전에 제작진이 미리 촬영을 해놨던 겁니다. 근데 이때 경수와 순자 2사람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최종 회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영숙과 함께하는 신경전, 또 순자와 영숙이 뭔가 자신을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이브 방송하기 이전에 본방송 함께 볼 건데 일찍 오셔라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오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왔느냐? 이 리액션 방송이 나가고 나자 대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소름 돋는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자 출연자들은 화면에 나오는 데이트 상황과 인터뷰 내용을 보며 당시의 복잡했던 감정을 되새기게 되었다. 특히 영숙과 영수, 정숙 등의 숨막혔었던 데이트 장면들이 이어지자 출연자들은 각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상대에 대한 생각과 선택을 앞두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촬영 마지막 날 다들 심신이 지쳐 있었던 현장 분위기를 언급하며 방송에 다 담기지 못했던 솔직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였다. 특히 리액션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영숙이 최종 선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밝혔다. 상대방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현장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앞서 데이트를 다녀온 상황에서 자신이 또다시 선택을 감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 한 번 2대1 데이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다른 출연자들 역시 당시 복잡하고 미묘했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압박감이 상당했다며 영숙의 선택 포기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실제로 영숙 씨가 순자 씨가 이제 경수 씨에게 빨간 목도리를 받고 최종 선택이 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순자를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딱 봐도 질투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순자와 경수 두 사람이 다 같이 보는 본방송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끝나고 라이브 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의 영숙 씨의 입장은요, 순자 씨에게 라이브 방송 중에 사과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기 전입니다. 본방송을 보고 나서 다 같이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표정이 아마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빵 터지는 모습도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소름 돋아 했는데 그 빵 터진 모습이 혼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영숙, 정희, 옥순, 일명 걸스토크 3인방이 다 같이 해맑게 웃고 있었던 그 장면의 정체가 많은 대중분들의 놀라움과 지금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와, 영숙 파이팅. 그러니까 영숙 씨가 경수 씨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다시금 도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흐름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막 손잡고 마주 돌면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때 영자 씨도 함께 응원을 했던 걸로, 정희 씨인지 영자 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함께 응원을 하면서 손잡고 막 돌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옥순 씨가 빵 터집니다. 굉장히 해맑게 웃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본다면 이 장면이 뭐 대놓고 순자 씨를 따돌리거나 한 장면은 아닙니다만 걸스토크를 통해서 순자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라는 걸 이미 본방송이 다 나간 시점에서 대중들의 여론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순 씨가 이 본방송을 함께 보며 라이브 방송까지 했었던 이 당시에 인스타그램도 비활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장면을 보면 환하게 웃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냐?
감정선을 무너뜨려버려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순자씨가 경수씨와 마지막 데이트를 막 끝나고 왔을 때 영숙씨더러 뛰어가가지고 빨리 지금 가서 경수와 순자의 감정선을 무너뜨려라 말을 할 때예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모이고 모여서 순자라는 사람 한 명을 따돌리고 세 사람이 팀을 먹어서 따돌렸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그런 흐름들 아닙니까? 근데 그 흐름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오죽했으면 당시 패널들이 다소 과열된 분위기가 나온 현상일 뿐이다. 지나친 억측과 비방은 자제해달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요 장면이 이 걸스토크 3인방의 따돌림 논란에 속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 장면을 보면서 여전히 옥순, 영숙 두 사람은 환하게 빵 터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장면이 뭐다? 바로 경수, 옥순과 함께 대동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러니 지금 이 방송 장면이 촌장 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비판 댓글들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장면은 옥순 씨가 이걸 보면서 웃고 있다가 영호 씨와 고백하고 최종 선택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영호와 옥순이 정말 헤어진 게 맞나 보다 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나왔고, 본인의 연애사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데 어떻게 순자씨가 그렇게 괴롭힘 당했다 라는 말이 이미 이때 기사가 엄청 나오고 옥순, 영숙, 정희 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던 당시였을 텐데, 이제 그 긴장되는, 정말 수십만 명이 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겠지만 거의 38만 명이 접속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세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무리 라이브 방송 직전에 본 방송을 보던 당시였다라고는 하지만 빵빵 터지고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나머지 멤버들입니다. 나머지 남성 멤버들도 광수, 영식, 상철, 자, 이 멤버들도 그 장면을 보면 같이 웃고 있었다. 이게 결국 순자라는 사람 한 명을 나는 솔로 31기 전 멤버가 따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순자, 경수 두 사람은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 뒤풀이 자리에 불참을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장면을 보기조차 힘들어서 미리 와서 다 같이 보는 본방송을 순자와 경수는 보기 싫어서 미리 오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정작 이 멤버들은 다 같이 웃고 있었다. 이걸 이미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것 때문에 유튜브 댓글은 난리가 났습니다. 단체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순자가 무섭다고 했잖아. 팀 분위기가 어땠는지 가늠이 된다. 저런 사람들과 5박 6일을 보내고 버틴 순자가 존경스럽다. 실제로 순자씨가 최초의 본방송 1회를 보고 섭섭함을 상철씨 집에서 쏟아냈을 때 관계없는 출연자도 너 왜 분위기 이렇게 망치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알겠다. 전 기수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정당한 척 행동하는 것 같다. 감자탕집 사장님의 감사하지 않다라는 말이 정답이다. 아시겠지만 저 촌장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방송 이후에 경수와 순자 두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 멤버들이 가가지고 아시겠지만 뒤풀이를 했잖아요. 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지 식당 주인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저런 장면을 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 진짜 충격적이다. 감정선을 무너뜨리라는 게 웃기냐? 최악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청하고 잡담하고 웃고 먹고 즐기고 보는 내가 답답하다. 감정선을 무너뜨리라는 부분에서 웃다니. 시청자들은 소름이 돋았는데 다들 여론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수와 순자는요, 지금은 뭐 좀 사라졌습니다만 스토리에 본인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들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경수 씨와 함께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야간 데이트를 하는 모습 같거든요. 자, 요렇게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실제 당일 라이브 방송하는 날에도 함께 하지 않았다. 라이브 방송 때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난 뒤 뒤풀이 현장에도 같이 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멤버들의 행태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안 누추해요. 저는 이런 결핍도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들처럼 제 친구 이름 적으면 해당 계정이 다 털리고 댓글이 달릴 거고, 얼마 전에 출산한 친구를 엄마라고 자주 불러서 애칭처럼 적은 것 뿐입니다. 친구한테도 올리면서 사람들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의 글씨체, 제 지인들은 다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올리는 게 말이 되겠냐? 친구 집 사진 유포도 멈춰달라. 그리고 저는 엄마가 편찮으시다라고 했지 병상에 누워 계신다라고 한 적도 없다. 내가 왜 이런 걸 해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싫으니까 사실이 어떻든 전부 나에 대해서 안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니냐? 싫으면 나에 관련된 걸 보지 말아달라. 내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라. 스토리로 기사, 블로그, 온라인에 글도 적지 말아달라. 방송 시작하고 9주 내내 말도 안 되는 루머로 힘들었는데 정말 지겹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뭐 사실 방송에 출연을 했고 이미 방송에 출연하는 시점에서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지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화 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조차 또다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결국 기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 여론이 역풍이 불었습니다. 역시 사람 안 바뀐다. 역시 본색이 드러났다. 어떻게 저렇게 대응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해받을 행동을 해놓고 오해받았다고 발끈하는 것 같다. 영숙처럼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들면 너도 엑셀로 정리라도 해라. 대변인을 했었다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대변을 못하고 댓글을 써준 지인들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영숙 씨처럼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 가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옥순 씨가 본인에 대한 억울한 심경 충분히 공감이 돼요. 하지만 정희, 영숙 두 사람이 순자 씨에 대한 사과를 괜히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과를 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순자 본인도 많은 대중들도 따돌림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가 사과 안 해도 돼요 라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라이브 방송 때 못을 박았죠. 여기에서 사과를 주고받을 건 아니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기수들 전원이 모여서 뒤풀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순자, 경희 두 사람, 순자, 경수 두 사람은 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순자 씨는 이 멤버들에 대한 팔로우를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론이 심각해지니 정희, 영숙 두 사람은 추가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점에서도 옥순 씨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함구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 여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은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31기 옥순, 집까지 도용하는 의혹에 결국 칼 뽑았다. 이런 걸 삭제 안 하면 고소할 거다. 드디어 법적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쉬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영숙 씨가 결국 추가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고소 선포였기 때문이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영숙 씨가 추가적인 라이브 방송 이후에 사과문 발표를 하기 전에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재차 사과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행보를 걷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최근 불거진 옥순의 신상 털기와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제가 의혹 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루머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허위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종의 루머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제가 영상을 통해 매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영숙 씨에 대한 것도 순자 씨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 지인의 거주지 및 아파트 위치를 추측하고 특정하려는 게시물, 댓글, 게시를 즉시 중단해달라.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주거지 정보를 추적하고 공유, 확산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불안함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옥순 씨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최근 옥순 씨에 대한 영호 씨와 데이트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등 그런 얘기도 사실 루머에 가까워요. 제가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한 영상을 앞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순자 씨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씨가 과거에 대변인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도 사실 나는 솔로와 방송을 통해 공개된 부분이 있고, 또 옥순 씨가 어느 곳에 관련된 직종에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공개가 될 수 있는데, 옥순 씨가 사는 곳, 옥순 씨의 지인이 사는 곳, 이런 거는 완전 신상털기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옥순 씨에게 아쉬운 건 하루빨리 순자 씨에 대한 추가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도리상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중분들은요, 이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단체 고소를 당했다라는 증언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솔로면 얼굴 다 까고 신상 다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대놓고 비판하는 거 달리는 거 보면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단체 고소 당했다. 그래서 심지어 커뮤니티에서는요, 어떻게 할 건지 고소당한 사람들끼리 회의해보자. 몇 기, 별명, 특정해서 그렇다. 고소받은 사람들 몇 명이냐. 나는 이렇게 역겹다라고 썼다고 고소를 당했다. 당연한 겁니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역겹다라고 하는 건 모욕죄에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특정 표현들, 특정 비하 발언들. 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참 마음에 안 든다. 저런 식으로 연애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주어를 안 썼다? 주어를 쓰지 않아도요, 누군가로 특정이 되거나 예상이 된다면 이건 충분히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 댓글 쓰는 분들도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대충 내용을 추려보면 순자 씨가 굉장히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소유예까지 받았던 사건 알고 있냐? 전 남자친구가 고소만 했다가 민사소송은 안 걸어서 괜찮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았다라는 얘기가 맞다면 순자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전 남자친구가 순자 씨를 고소를 했고 민사소송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결국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가 뭡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사건 처리가 돼서 어떤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소유예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훈방 처리가 된다거나 경찰이 볼 때 이거는 그렇게 사건이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민사소송을 하세요. 라고 할 때에는 기소유예까지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겁니다. 법적인 판단은 사실 법조계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순자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팩트다 아니다. 굉장히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커뮤니티 글이 고소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기소유예 처분받아봤는데 그 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으로 기소유예 결과가 오고 정작 고발을 진행해 보면 가족 이외에는 타인이 알기도 어렵다. 순자가 직접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소설 망상을 누군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연애 관련 범죄가 있었다라고 해도 경찰이 그렇게 출동으로 갈 정도로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경찰이 출동하고 고소하고 행정처분까지 가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헛소리일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희 씨가 사과문을 올렸고 그 다음에 영숙 씨가 올렸고 이제는 영식 씨도 자신의 입장문을 자필로 올렸습니다. 읽어볼게요. 글씨가 어려워서 제가 읽는 걸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31기